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면허 없는 건설업과 근로내역 확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하도급과 실무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면허 없는 건설업과 근로내역 확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 하도급은 하도급 제도급 관계에서 누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산재 보험료의 보험료 부분은 이제 그 보험료 신고는 하도급 신고 주체라는 것은 여기서 신고 주체라는 부분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도급이 하든지 아니면 승인받았으면 하도급체가 보험료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의 부분은 무신고 시에는 과태료는 이제 하도급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무신고 시 과태료는 하도급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래 관계상 하도급체가 하거나 제하도급업체가 보험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연금 보험료 신고, 이 지금 하도급, 제하도급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건강연금 보험료는 그걸 인건비로 신고하는, 일용직을 인건비로 신고하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하도급 업체가 하면 하도급이 신고를 해야 되고, 제하도급 업체에서 신고한다 하면 제하도급 업체에서 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문제는 제하도급 업체는 건강연금에 대한 현장 신고를 못 한다는 거죠. 결국은 본사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이제 본사의 부가고지 패턴으로 되겠죠. 제하도급 금지가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건산법에 의해서 제하도급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건사가 이제 로부터 건설업 종건사가 이제 하도급을 받은 경우 그 중에 이제 전문건설의 업종에 해당되는 그 전문건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건설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 제하도급이. 두 번째, 전문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또 전문건설을 하는 업종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영의 정하는 요건 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하도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문제는 제하도급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 신고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현장으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해서 현장별로 하는 거지만 산재를 당할 경우에 현장별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현장별로 신고가 안 되잖아요. 제하도급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산재 확인이 조금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하수급인 신고를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다. 제하도급 업체가 하수급인이 이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원래 받잖아요. 그 번호로 제하도급 업체가 신고하거나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에서 제하도급사의 일용직 신고를 하도급사나 원도급사가 하는 경우, 또 제하도급 건설사업장 본사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 뭐 이런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원도급 또는 하도급사의 일용직 신고를 위탁, 원도급이나 하도급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원도급도 못하고 하도급도 못하면 제하도급이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허가 없는 하도급이라 하도급 관리번호를 못 받죠. 이럴 경우에 일용직 지급 신고, 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 근로내역 확인 신고, 보험료 신고 세 가지 어떻게 되냐. 원청에서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안 해준다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원청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하도급인지 원도급인지, 어쨌든 추후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안 해서 추징금이 나오면 원청에서 부담하는 거냐, 우리가 부담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하도급 업체가 추징금을 부담하느냐. 정식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사업장이 근로내역 확인 신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 하도급이 있지 제하도급은 있지 않다.
근데 연금 건강 부분은 보험료 일용직 지급 조서와 같이 인건비 채무 신고하는 데서 해줘야 된다. 참고로. 그래서 근로내역 신고하고 둘이가 다르다. 무면허 건설업이 하도급을 받았어요. 고용산재는 정식 하도급 업체에서 부담. 무면허 건설업이 하도급을 받았어요. 그럼 고용산재는 정식 하도급 업체에서 부담이 있고 근로내역 확인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정식 하도급 업체에서 있다. 무면허 건설업체가 인건비 비용 처리하는 업체인 경우 무면허 건설업체가 건강보험료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산재하고 달리 무면허 건설업인 1인 개인 사업자지만 가족을 직원 등록해서 4대 보험 성립해서 고용산재 관리번호를 받았다. 건설업으로 받지는 않았겠죠. 무면허 건설업이면 2천만 원 미만 공사 하도급은 고용산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던데 일용직분들 8일 이상 일한 걸로 처리하려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고용산재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하냐. 가입 인건비 털 수 있느냐. 본사 고용산재 관리번호를 받았으면 일용직 근로도 본사로 고용신고하고 건강연금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2천만 원 미만 공사까지 일용직이 가능하죠. 건설. 무면허 건설업이 재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인 경우에 만약에 원도급인 경우에 2천만 원 공사는 신고하고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연금 건강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2천만 원 미만이 허용된다는 건 원도급이 허용된다는 얘기지 재하도급 자체는 원래 다 불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근로내역 신고나 이런 부분들 고용 신고 이런 것들은 연금건강은 어떻게 됐든 모든 신고는 해줘야 되고 고용산재도 본사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 면허가 없는 사업장인데 일반 건설 면허 없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타일공사, 보수 같은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 이럴 경우에 원도급 받게 돼서 우리 회사의 고용상태를 납부해야 된다. 건설 면허가 없는 건설업도 원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계산보험료 70일로 납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이제 원도급의 경우에는 면허가 있든 없든 일괄 적용 신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도급이 아니라 이제 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본사로 신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건설 면허 없는 하수업체의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사관리번호 역시 고용산재 납부하죠.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용직 근로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현장 신고를 못 하겠죠. 본사로. 면허 없는 하도급은 고용산재 일괄 적용시 못하면 현장 번호 자체가 없으니까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는 그겁니다. 보험료 신고는 본사에 대해서만 하며 현장에 대해서는 못 하겠죠. 또 근로내역 확인 신고 문제는 보험료 신고와는 별개다. 그러니까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그 보험료 신고와 달리 그 하수구 업체에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건설 면허가 없으면 이제 그 보험료 신고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그 면허 없는 건설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